네, 마감드립니다. 마감드릴 키워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감드릴 키워드입니다. 9월 잔혹동화 시작 하락장에서 밸류업 업고 튀어라고 잡아봤습니다. 관련해서 케알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9월장이 역사적으로 올랐던 적이 있나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최근 뭐 몇 년뿐만 아니고 한 10년 동안의 기억을 되짚어봐도 네. 9월장에는 비교적 지수가 약화된 상황에서 흐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시장은 양면성을 봐야 되거든요. 9월장이 시장이 안 좋았지만 9월, 10월에서 지수를 저점 찍었던 경우는 많습니다. 지난해 23년도 지수의 저점 2270포인트인가요? 그 10월장에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22년도 지수 2100포인트 수준에서 저점을 찍을 때도 9월, 10월에 찍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9월장 시장 자체에서의 지수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저점을 그려가는 과정에서의 시장 흐름이 나타난 적이 많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바닥권에 다다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시장 해석이 또 가능한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9월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만은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바닥을 디뎌야 네. 또 올라오는 거니까요. 하나 더 제가 추가로 긍정적인 뉘앙스의 말씀을 하나 드려볼까요? 네. 제가 주시장 오래 있다 보니까 네. 나름대로 오래된 기억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평가들을 해보는데 우리 권다혜 앵커 2020년 지금부터 4년 전 9월장에서 히트한 종목이 뭐가 있었을까? 그때 핫했던 종목. 한창 코로나 관련된 그렇죠. 종목들이 움직일 때 아니었나요? 20년 9월에서는 지수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등락의 모습을 보일 때거든요. 네. 혹시 HMM 기억하시죠? 연초부터 해서 연말까지 특히 8, 9, 10월장에 굉장히 그 주가 상승률이 컸습니다. 네. 21년으로 넘어와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을까요? 9월장에. 21년 9월이요? 네. 뭐가 움직였었죠? 21년 6월, 7월에는 네. 카카오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8월 넘어가서 9월부터는 네. 메타버스 NFT가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어요. 그때였군요. 네, 21년 9월, 10월, 11월. 네. 그럼 22년으로 넘어와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을까? 22년이면 바이오였나요? 어떤 종목인가요? 아니죠. 22년도에는 22년 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22년 여름 지나서 9월부터는 원자재 관련주들, 뭐 이온 부족하다, 뭐 밀 가격 급등한다, 원유, 가스 관련주들이 하나의 뉴스가 터질 때마다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시장에서의 모습이었어요. 네. 지난해에는 9월에 뭐가 움직였을까요? 지난해 9월에 뭐가 기억나시죠? 움직였었죠? 지난해 워낙 핫했기 때문에. 뭐였죠? 2차전지 양재죠. 아. 9월, 10월에 2차전지 양재가 굉장히 가죠.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9월장 뭐 잔혹동화 시장 안 좋다. 뭐 저 동의합니다. 지수상으로는 안 좋았지만 그렇지만 지수는 저점을 그려가는 바닥 다지기 현상에서의 지수 상황이었고요. 종목 간의 흐름은 굉장히 활발한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되었다. 과거 흐름을 봐서. 그래서 이번 9월장도 지수적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의 모습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목 간의 흐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양호한 탄력적인 이러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흐름에서의 9월장은 아닐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섹터별 탄력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거다라고 그렇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9월장에 뭐 봐야 됩니까? 바로 여쭤봐야죠 이런 건. 저는 몇 가지 섹터를 보는데 이제 제가 이전의 방송 네. 한 달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패션의 경향이 바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장주에 대해서 보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죠. 네. 가치주의 성장주로 보폭 이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 바이오, 2차전지, 그다음에 IT 플랫폼, 로봇인데 지금까지 해서 바이오와 2차전지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냈죠.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볼 수 있는 종목은 IT 플랫폼. IT 플랫폼 내에서는 뭐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고 많은 종목들이 거기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엔터, 콘텐츠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 로봇주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9월장에서는 2차전지가 최근 시동을 걸었고요. 거기에 IT 플랫폼과 로봇주도 시세 현상에서의 주도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부터 9월장에서 이러한 패턴의 종목들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로봇이랑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작고 네. 어떻게 보면은 로봇 같은 경우는 테마격으로 움직여서 손탄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 많죠. 좀 어렵거든요. 로봇은 딱 하나만 보십니다. 레인보우 레인보우. 로보틱스.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딱 그 종목 하나만 네네네. 보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섹터별 탄력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고 시장의 컬러가 달라지면서 성장주 섹터를 봐야 한다라고 한 달 전부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2차 전지 바이오 이미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제 머리를 들어 올리고 있는 로봇이라든지 뭐 IT 플랫폼, 엔터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IT 플랫폼이라고 하면 가장 대장은 네이버 카카오잖아요. 그렇죠. 네. 과연 투자자의 믿음을 가져갈 수 있나요? 이 두 종목이? 우리가 이제 믿음적 관점에서 보면 제가 딱히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내용적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이버 카카오 못 간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 내용적 측면을 보게 되면 실적 좋죠. 주변의 상황 나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AI 하는데 지금까지 AI는 하드웨어적 요소가 강했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AI였습니다. 이게 이제 돈 버는 AI로 넘어가거든요. 소프트웨어적 AI로 넘어가는 지금 과도기입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적 AI로 넘어갈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이쪽을 운용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당연히 네이버 카카오가 움직임이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의 여건들은 뭐 안 좋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이 환경이라는 게 바로 바뀝니다. 이차전지 보시지 않습니까? 그간에 확 바뀌었죠. 어마어마한 뭐 전기차 사고뿐만 아니고 어마어마한 악재 요소가 있었지만 악재를 뚫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주가는 공포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IT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봐야 됩니다. 지금. 그러기에는 저는 AI의 이슈를 타야 이게 올라갈 텐데 맞죠? 그렇죠. 근데 AI 기술적인 측면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방금 말씀드렸죠. AI가 반도체 중심의 AI였다고 한다면 이 AI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많이 가지고 있고 네. 이 데이터 센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적 관점에서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들이 미국에서 아마존과 구글이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네카오가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를 실현하고 있는 회사들이 몇몇 있습니다. 네. 특징적으로 이런 회사들도 가능성을 두고 있는 종목이죠. 제가 갑자기 종목명이 떠오르지 않는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광고를 하고 이 클릭하게 되면 상품이 바로 넘어가는 그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의 시장에서 소프트웨어적 관점과 수익을 낼 수 있는 AI의 실현 가능으로 집중되게 된다면 AI는 한층 더 진보하는 이런 내용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아무래도 AI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상대적으로 네. 관심을 덜 받았던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또 9월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밸류업 이야기입니다. 또 네. 찬바람 불면 배당주 봐야 된다 라면서 이제 9월, 10월 연말을 바라보면서 담아가고 싶어지는 게 이런 밸류업 관련된 그런 종목들일 텐데 사실 최근에는 큰 움직임을 많이 못 보여줬잖아요. 못 밸류업 관련. 보여줬다라. 그러니까 다른 섹터들이 워낙 잘 가니까 그렇죠.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졌다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제가 밸류업을 말씀드릴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가 일본에서 2년간 진행되었던 사업을 우리는 단기간 내에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작동되면서 주가 움직였던 종목이 은행주이고요. 대표적인 종목이 미쓰비시 은행입니다. 일본에도 은행주들 저평가 현상이 워낙 심했고요. 네. PBR 0.3 수준에서 0.9까지 올라왔거든요. 글로벌리 모든 국가의 은행주들이 PBR 기준으로 0.9 수준입니다. 은행주는 1을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자기 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밸류업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대표적인 종목이 KB금융인데 네. KB금융 연초만 하더라도 PBR 0.2였어요. 지금 0.6까지 올라왔습니다. 가격적으로 보게 되면 연초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시점에서의 가격이 45,000원에서 5만 원이었어요. 네. 지금 8만 원까지 올라왔죠. 그쵸. PBR 0.9까지 올라가게 되면 가격적으로 12만 5천 원까지 움직임이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밸류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금융주, 은행주를 많이 이제 거론을 하면서도 사지를 않는데 무겁기 때문에 그렇죠. 선뜻 손이 안 나가죠, 사실. 안 나가죠. 네. 그런데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식 투자 하다 보면 결론을 알고 있는데 왜 이 결론에 대해서 수익률이 작다라는 측면에서 손이 안 나가지만 네. 이 종목들이 추가로 계속해서 움직이거든요. 4만 원, 5만 원, 6만 원 KB금융이 올라갈 때 언제 갈까라고 했는데 벌써 9만 원 찍었어요. 뒤돌아보면 올라 있죠. 올라 있습니다. 내가 안 보고 있으면 올라가는 종목이 금융주인데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 PBR이 계속 작동되고 계속 시차가 지나면서 연말까지 또 내년 초까지 해서 저는 0.9에 도달하는 지점이 KB금융으로 12만 5천 원이기 때문에 10만 원 넘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사더라도 네. 시장에서 작동되는 주식과 관련된 주식시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구나 이렇게 모니터링은 하셔야 됩니다. 안 사더라도 그래야 다음번에 비슷한 흐름에서의 어떤 내용이 진행됐을 때 그때는 직접 살 수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밸류업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금융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은행주들이 사실 오늘도 이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상황이고 스트레스 DSR 이야기가 나왔고 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버텨내는 건 그렇죠. 뭐 이런 포인트에서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복리의 효과라고 하죠. 야금야금 올라가는 게 뒤돌아보면 꽤나 많이 올라 있는 네.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밸류업에서 또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밸류업 ETF가 출시가 되면 아마 현대차의 비중도 꽤나 높을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현대차가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를 하면서 주주 환원책에 예상보다 더 괜찮게 나왔다라고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를 보면 그거 발표하고 나서 3거래 연속 음봉인데 현대차 그룹주의 향방은 어떻게 보세요? 현대차그룹이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고 안 가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2013년, 14년 제 기억으로는 현대차 주가가 25만 원, 26만 원이었어요. 지금도 뭐 30만 원을 잠깐 찍긴 했지만 그 가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수출 잘 되고 있고 장사 잘 되고 있고 회사 좋고 배당 많이 주고 주가 왜 안 움직일까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 무겁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거기다가 뭐 환율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환율 얘기도 있겠는데 안 가는 근본적인 제가 생각하는 판단 기준에서의 내용은 네. 지배주주 개선의 그 전환이 돼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 국내에 상장돼 있는 대기업들의 대부분은 이제 그 지주사 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대차만 유일하게 순환 출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대차는 이제 승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승계되는 과정에서 여러 복잡다변한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의 지분 구조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지점은 정의선 부회장이 현재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을 20% 이상 가지고 있어요. 이게 2,500억을 주고 샀는데 계약상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내년 5월까지 해서 상장을 해야 되는 스케줄상에서의 그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장 직전에 뭐 지분을 정리한다든가 상장 이후에 지분을 정리하게 되면 2,500억에 투자된 자산이 지금 시장에서는 5배, 6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상도. 그렇다면 여기서 자본이 마련되면 총알이 마련되면 여기에서 현대 모비스 지분을 이제 순환출자 구조에 가장 지분을 많이 가지고 모비스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되고 나면 주가는 가볍게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주가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올 연말부터 진짜 저평가되고 있는 현대차 연말부터 내년까지 해서 오히려 현대차는 이때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 아직 시간이 남았네요. 수출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주변에 뭐 배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주가가 올라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점에서 볼 때 현대차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네.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과 관련된 이슈가 발현될 때 주가의 개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네. 이 포인트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차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네요. 그렇죠. 일단 9월자 밸류업으로 피신하라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 보고 증권주입니다. 계신지. 증권주요. 시황산업이고 증권주 왜 가냐 그 안 보는 종목인데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지만 네. 증권주의 업황뿐만이 아니고 기업의 그 가치가 개선이 되고 있어요. 채권 시장의 금리 인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금리 인하될 때 가장 수혜를 받는 업종이 증권주거든요. 보유자산 평가액이 늘어납니다. 채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증권사들. 그러면 기존까지 PF 우려에 대한 악재로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지만 이제 기재기를 필 시간이에요. 증권주 내에서도 대형 증권사, 삼성증권 같은 종목이 현재 우리가 포트에 편입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은행주 언제 가느냐 안 갔더니 주가 올라가더라. 증권주 마찬가지거든요. 관심 가져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 지금 수준 가격 무난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증권주가 상대적으로 밸류업 가치를만을 봤을 때 사실 좀 덜 움직인 부분도 있죠. 네. 이제는 증권주의 기업 가치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